안녕하세요. 택시TV 진정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코멘트나 또는 제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오로지 사실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지는 아마 지금부터 펼쳐지는 영상을 보시면 아마 왜 말을 아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택시TV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4, 5년 전 영상입니다. 화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정확하게 들립니다. 4, 5년 전에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 8월 27일 날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이사장님의 보수교육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끔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공공과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콧방귀도 안 뀌는데 여러분께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가끔 65세 이상 정밀검사 이런 거 툭툭 던집니다. 저하고 직접 대화 안 씁니다. 서울시. 왜? 할 의사가 별로 없으니까. 왜? 5만이 있고 16만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회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툭툭 공문을 던질 수는 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정밀검사는 사고 다발자가 하는 겁니다. 사고 다발자. 그리고 현행 정밀검사는 설령 도입된다 해도 헛개비입니다. 게임 2억 들여가지고 게임기 하나 만들면은요, 하루 정도 숙달되면 그 정밀검사 다 통과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연로하셔가지고 그 시스템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운전까지 하는 마당에 정밀검사 통과 못할 리 없습니다. 다만 익숙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헛개비법은 만들 필요가 없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게임기 하루 연습하고 가면 다 통과되는데 사고 다발자한테 교육과 결합한 검사 제도를 저희는 촉구를 하는 거고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65세 이상자 이제는 그런 일 없다. 우리 힘은 그거보다 그리고 전국의 택시의 힘은 훨씬 더 크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들을 많이 파셨습니다. 그리고 차값이 올랐으니까 선배님들이 차를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걱정을 안 하시면 차값이 한꺼번에 많이 팔면 복지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차값이 현 상태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또 불안에 떨면서 차를 파는 일이 없어야 정상적으로 파실 분들이 팝니다. 그런 복지금이 평균선을 갑니다. 지금 작년하고 오랫동안 그런 공포심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무마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현장에서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금 폭탄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제가 저 당선될 때도 노령 선배님들 직업 선택의 자유 얘기해서 선배님들이 호응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헌법의 권리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직업의 자유는 헌법의 권리이자 나이 제한 어디에도 법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밀검사로 끼워넣기 하는 건데 그 부담성은 이미 지적했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한국안전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5세 자격 유지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한국안전교통공단에서 직접 제작한 것을 저는 그냥 따오기만 한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유지검사는 만 65세 이상의 사업용 고령 운전자를 위한 검사로 만 65세에서 69세는 3년,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격유지검사는 크게 7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야각 검사. 시야각 검사는 운전 시 필요한 시야각을 측정하는 검사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을 검증합니다. 두 번째, 신호등 검사. 신호등 검사는 운전 상황에서 시각 정보를 빠르게 운동 기능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거나 위험 표지판이 나올 때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화살표 검사. 화살표 검사는 불필요한 간섭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한 반응에 반응하는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제시된 화살표와 동일한 방향의 화살표를 누르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도로찾기 검사. 도로찾기 검사는 복잡한 공간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검사로 도로의 시작점에 있는 자동차가 차고로 가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검사입니다. 다섯 번째, 표지판 검사. 표지판 검사는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화면에 교통안전 표지판이 제시되면 이를 기억해 동일한 교통안전 표지판을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여섯 번째, 추적 검사. 추적 검사는 복잡한 상황에서 목표 자극에 얼마나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검사로 차량 5대 중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일곱 번째, 복합기능 검사. 복합기능 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운동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검사로 자동차가 장애물을 피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조작하면서 숫자 7이 들릴 때마다 반응 버튼을 눌러 측정하는 형식입니다. 자격유지 검사는 총 120분 동안 치러지고 있는데요. 각 7개 항목별로 5등급이 있으며 최종 결과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유지검사 신청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고객 참여란에서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선택 후에 자격유지검사와 검사장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검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TS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 안전공단 영상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 자격유지검사를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7개 항목 중에서 2개의 항목이 5등급으로 나오면 14일 동안 택시 운전을 못합니다. 저 불합격이 나오는 순간 택시 운전은 14일 동안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시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재시험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통과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택시 운전에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게 컴퓨터 장난이고 애들 장난이고 헌법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인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이신 국철이 이사장님의 코멘트가 듣고 싶은 새벽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